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좀 공지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뭐 지금 수젠텍 영상을 뭐 포기했냐라는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 것 같은데 월요일은 여러분들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스트리밍을 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도 스트리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마지막쯤에 그래도 항상 매번 30분, 40분씩은 수젠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스트리밍을 기본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은 수젠텍 영상이 안 나오면은 제가 수젠텍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보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번 여기 배너에다가 그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놔요. 그래서 찾으시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냥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항상 디폴트로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 눌러 보셔가지고 뒤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땡겨서 보시면은 수젠텍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 이제 많이 당연히 지금 주가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 52,000원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뭐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방송이 좀 많은 날이에요. 저도 제가 유튜브만 찍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방송국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시간이 좀 있고, 저도 제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은 영상 작업이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8시 거의 7시 반 넘어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이 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시황 얘기부터 또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더라는 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약속을 드렸잖아요. 52,000원까지는 이제 진행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뭐 힘들어도 제가 영상을 일단은 약속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스트리밍 때 얘기를 많이 거기에서 하느라 영상이 분할로 안 나와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만약에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그런 댓글을 좀 다신 것 같은데, 이건 공지를 드린 거니까 혹시나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안 나온다, 영상이 없다, 근데 나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실시간 스트리밍 제가 이제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젠텍 얘기를 항상 굉장히 길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월수는 거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날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업로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장중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장중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장중에 못 올리는 날은 얘가 뭐 방송을 하고 있구나, 뭐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겨서 좀 밖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지를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오늘 하락은 사실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어쨌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젠텍이 그 조금 너무 아쉬웠잖아요. 사실 이제 항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원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에라도 상한가가 나온다면은 27,800원 라인 뚫어야 되고 뭐 그런 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어제 봤었던 26,500원 뭐 400원 요런 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제 그 제가 이제 좀 많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제 눌렸던 26,500원 여기 라인도 사실 쉬운 라인은 아니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등락을 많이 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움직이던 그런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제대로 안착하고 뚫지 못했을 때 항상 굉장히 우리가 눈물을 짓게 만드는 이런 차트 흐름이
발생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저점 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갭 만들면서 갈 때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갭을 만들 때 갭이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갭을 뜰 때 이게 이제 그 전날 급등했을 때죠. 그 전날 이미 한번 갭을 만들었고 올라갈 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갭을 만들고 갈 거면 쭈쭈쭈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예가 뭐냐면은 아마 휴마시스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 보시면은 아직 좀 덜 매운 것 같기는 한데 덜 매운 거 얘는 갭 없이 갔나요? 그러니까 갭이 없이 가도 갭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갭이 한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고가가 96602고 얘 저가가 9680이거든요. 그럼 여기 20원짜리 호가가 남아있다는 여기 갭이 조금 있어요. 여기 갭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갭이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휴마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죠.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갭을 메우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시도를 하다가 지금 눌리기 시작하고 3분의 1 라인 뚫으니까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여기 라인을 깨면서 이 갭을 메우면서 본전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2,400억 원짜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상 한번 갔다가 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마시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진단주들이 그만큼 단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결정을 짓는 게 이게 이제 단기 종목이냐 아니 그게 아니죠. 주력 종목이냐 그러니까 주력 섹터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금 그래도 천천히 스무스하게 좀 내려오죠. 근데 진단주들 같은 경우 올라갔을 때 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엑세스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뛰어 올라가고 박살나고 이거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만에 거의 다 끝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도 사실 날아갈 때 갭이 있었고 갭 부분을 상승하다가 이제 멈추니까 바로 이 부분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메웠습니다. 바로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윗갭 여기 아랫갭도 만들었던 거 여기 갭 만들었던 거 바로 메우고 바로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갭들이 나오면은 여기 근데 갭이 있었죠. 여기 스몰 갭이 있으니까 여기 스몰 갭이 또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요거를 메우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갭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이게 피곤해요. 피곤하고요. 그때 이제 대웅제약도 제가 말씀드릴 때 대웅이었나요? 대웅인가 올라갈 때 갭 없이 갔는데 그죠? 요런 애들 보시면은 물론 스몰 갭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보세요. 요런 갭 같은 경우 만드니까 바로 메우는데 여기 아랫라인에서 올라갈 때 갭 없이 올라가니까 얘가 버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젠텍은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 마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가 해봐야 마이너스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메울 가능성은 좀 적다. 메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싸리 메우는 게 낫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갭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조금 그렸던 라인은 이 갭을 딱 메우고 다시 만약에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조금 긍정적인 게 뭐였냐? 지금 저점이 그래도 조금씩은 높아지는 저점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로 사실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눌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요렇게 좀 비슷한 라인에서 나온다 해서 이제 3중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져서 여기 라인까지 빠지게 되고 여기 라인까지 빠지게 되고 만약에 이 밑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시도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피곤해질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뭐 일부러 공포 심리를 제가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 한 번 더 구덩이를 팔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가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제가 24,000원 라인에서 26,000원 라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4,000원 라인에서 26,000원 라인이라고 대충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끄으면은 이 라인에 들어왔는데 사실 박스권이 이게 하단 부분까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나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윗라인 때가 이제 2만원대고, 그 다음에 22,000원대, 그 다음에 24,000원대, 그 다음에 26,000원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좀 확대해서 띄엄띄엄 좀 끄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을 깨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깨지면 결과적으로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에 그 예전 흐름을 보면은 구덩이를 한 번씩 파기는 했었거든요. 구덩이를 한 번씩 파기는 팠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덩이 지금이라고 해봐야 지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파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 구덩이를 만약에 만든다면 한 요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누를 수가 있는데, 요것도 여기 라인에서 한 2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20%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10%만 밑으로 내빼도 사실 버티기가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물량을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안다면, 왜냐면 보세요. 과거에도 여기 이제 36,000원, 7,000원 라인대에서 여기 라인까지 뺐습니다. 만 몇천 원까지 뺐어요. 그럼 이거 반토막 이상 60% 정도 나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본전 오면서 위로 뚫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노리고 있는 라인이 한번 물량이 많이 소화가 나올 라인이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과 만약에 비슷한 흐름들, 주가 흐름과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여기를 더 부수고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물량을 던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위에 라인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물론 주가가 빠르게 오고 했었지만 이 부분에서 좀 견조하게 버텨주다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선을 깨는 순간부터 좀 강하게 좀 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전 라인 때까지 빠진 거예요. 전 라인 좀 횡보했었던 라인까지 빠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라인 안 오죠. 안 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정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 이평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선 지금 쭉쭉쭉 내려와 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와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7,000원, 26,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0에서 15% 정도로 상승을 해도 한번 올라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10% 이내로 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거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마중을 못 나가면 또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중 나가는 것이 가장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라인 일단은 부분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빠진다면은 전 라인보다 조금 더 빠지긴 하겠지만 22,250원 여기 라인은 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 근데 호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여기 26,500원 라인, 여기 라인 반드시 좀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800원 여기 라인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이 선이 조금 내려와 줘야, 60선은 제가 계속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클론이랑 네오이즈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내려왔을 때 올라타줘야 돼요. 올라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FDA, EUA, 항원. 제가 봤을 때 항원, FDA, EUA는 정말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DT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앙체 FDA, EUA 이것도 만약에 들어가면 얘도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대로 된 건 젠스크립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얘도 빠르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앙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LDT에서 연구소의 인증을 받는 거, 아벨리노 랩과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같이 MOU를 맺었었죠. 지난 8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 왔습니다. 그럼 시간은 좀 충분히 좀 흐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MO를 하자마자 바로 하진 않았겠죠. 얘네랑도 뭐 이제 뭐 테스트도 해볼 거고 임상도 해볼 거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임박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엑스프라이즈 관련된 부분들 23일 주담이랑 얘기했을 때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23일인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처 부분에서 이제 항체가 나와서 지금 살짝 이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안 됐는데, 항체 쪽으로 다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백신이 유통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항체 쪽이에요. 항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중항체긴 하지만 항체 쪽 시장이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확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젠텍도 항원이 지금 굉장히 좀 제품이 그래도 잘 나왔죠. 민감도 특이도 나쁘지 않고요. 제품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 물량이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하겠죠. 그래서 항원 FDA EUA 지금 신청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보통은 2달 정도면 나와주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전엔 10에서 15일이면 나왔는데, 이제 뭐 2달, 3달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항체 같은 경우도 일반 항체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항원도 한 8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8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항원도 좀 항체는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공급자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원이 나오면 정말 세게 갈 수 있다. 한 달 이내고, 애초에 여기서 기간 조정 말씀드릴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평선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시겠지만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보세요. 얘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고, 제가 리딩할 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이거 보세요. 이틀 만에 끝나잖아요. 이틀 만에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가요. 주식 올라갈 때. 근데 그 라인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것도 분명 제가 리딩해서 여기 아예 밑에까지 깨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제가 손절하라고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것들 나오면서 계량신약이라는 거 있다, 좀 지켜보자, 좀 시간이 걸려서 투심은 단기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제가 이제 요거 뭐 무조건 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들었었어요. 뭐 엔투텍이나 이런 것 좀 제가 강하게 드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고 존버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탈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금방 갔어요, 여러분들.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가 여러분들 뭐 지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말씀드려요. 진단키트 물론 요즘에 애들 흐름들이 좀 힘듭니다. 힘들고 잘 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경쟁도 심해지고 있긴 해요. 진단키트 수출 2.5조 돌파하자, 전통 계약 제약사도 진출 잇따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수출이 2.5조가 돌파하자 전통 제약사도 진출.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노다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와도 그래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공급이 많다 어쩌다 뭐 경직 심하다 하지만 공급보다는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에 먹거리가 없고 답이 없고 진짜 끝났으면 이거 진출 왜 합니까? 진출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뭐 이걸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은 진단키트 11월까지 2조 5천억 원치,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바이오시밀러 시장 봐도 뭐 3조만 돼도 뭐 대박이다, 뭐 10조만 정말 잭팟이다, 뭐 요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대웅제약, 한국콜마 이런 거 진단키트 사업 했다. 그리고 이게 변종이 나오게 됐을 때, 변종으로 오늘 시장 흔들렸잖아요. 변종이 나오면은 진단키트는 한 달 이내에 다 개발돼서 나왔어요. 그럼 더 빠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빠르고, 만약에 그걸로 시장에서 패닉이 온다면 진단주들은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종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있는 모든 코로나 환자들이 다 변종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열리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확진됐다가 치료가 됐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그런 시장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웅제약 굉장히 좀 많이 가긴 했는데 한국콜마도 그렇죠. 뭐 대웅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 치료제도 하고 있고요. 뭐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요거 그 휴마시스랑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진단 키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요거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항원 특히나 항체 쪽으로 또 이제 받아놓은 수젠텍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 수젠텍도 생각이 있는데 항체가 됐는데 항원을 아예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주담이랑 연락을 해봤을 때는 이제 항원 FDA를 받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시장은 항원이 훨씬 더 해외에서 좀 심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해외를 노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FDA 이후에 FDA를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 CE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FDA 쪽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식약처 승인은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나는데 아무리 뭐 끝났다 자시다 해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그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실적은 굉장히 좋고 계속 잘 나가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서 당연히 가격 많이 떨어진 쪽으로 수급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확진자 수 다시 한번 넘어섰고 이대로라면은 1000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크죠. 지금 9시 22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시황 찍을 때 보여드렸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별 확진자 이거 좀 제가 봤을 땐 이거 좀 약간 물음표가 생겨요. 이것도 원래 1000명대 나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보세요. 이거 확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패되게 치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제가 그쪽에도 영상을 좀 찍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강화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알파 3단계 알파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변종 백신에 대해서 좀 보셔야겠죠. 변종 백신 보시면 영국발 코로나 이제 변종 요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 굉장히 좀 출렁거렸죠. 그다음에 변종 어린이도 쉽게 감염 요런 것들 변종 바이러스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모든 변종을 능가할 것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규 확진자 60%가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면은 이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하면은 지금 백신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효능이 있다라고 물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근데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에도 완벽한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변종에 무조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진단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진단 키트라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조류 독감하면은 어떤 종목군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오면은 어떤 종목군들 이거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럼 진단 키트 하면 뭐 시젠이다 수젠텍이다 휴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죠. 변종 바이러스 대변이일 경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변이할 수 이런 얘기들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변이에 대한 얘기들 뭐 바이오엔테크 뭐 CEO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백신 뭐 안 맞고 뭐 그러죠. 어쨌든 이것도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변종 분석에 할 거다. 이제 분석하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그쵸. 최소 2주 걸리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자신은 아직 이거 그렇게 맞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테더가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 CEO면 제가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신뢰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백신은 여전히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아니었다면은 애초에 면책이나 이런 백신, 코로나 백신 면책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빨라야 2월부터 접종,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보시면은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 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백신이 잘 되고 치료제가 잘 되면 뭐 진단 키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병에 걸린 환자인지 아니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확인하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완제로서 계속 갈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고공인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뒷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치료제 백신이 나왔다고 죽어야 되는 섹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 물량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갭을 메우는 부분이고, 여전히 얘가 조금 더 내려와 주긴 해야 되고, 뚫게 된다면 26,500원, 27,800원 여기 라인 좀 강하게 뚫는 그런 봉이 나와야 되고, 단기적인 이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거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체 시장이 어떻게 좀 커지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결국엔 항체가 만약에 세지면 수젠텍은 무조건 1등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FDA도 받았고 지금 시약처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제품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젠텍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